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우물쭈물. 급기야 돌아서고 마는 곰이.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여기는 못 올라가. 밑에 보이니까 무서운가. 시리가 못 올라가요? 예, 계단을 못 올라가요. 무서워. 곰이가 무서워하는 건 다름 아닌 1층에 있는 복실이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1, 2층을 활보하는 하루와 달리 곰이는 20kg가 넘는 육중한 몸으로 2층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실은 2층에서 하루와 놀다가도 갑자기 1층을 내려다보는 곰이. 왜 그러는 걸까요? 따님이 1층에 있으면 내려오진 못하고 꼭 이렇게 짖고 난리라는데요. 계속 짖어대는 곰이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발걸음을 떼는 딸 보호자. 그런데 그때 어느새 1층에 내려온 곰이. 그리고 곰이를 보자 무섭게 달려드는 복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1층 마당. 복실이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데요. 야! 너 안 돼.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 곰이도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인데요. 곰이야, 너 언제 내려온 거야? 1층에 있는 딸 보호자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던 곰이. 계단 앞에서 주저하다 하루를 쫓아 용기를 내서 내려온 모양인데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복실이의 공격에 곰이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는데요.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괜찮아? 누가 달려는 거예요? 얘가요. 복실이가요. 곰이가 내려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구역인데 막 내려와가지고. 됐어? 괜찮아? 그 애가 물리는가 봐. 다쳤다. 아유. 자, 왜? 여기. 아, 고기를 찢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핏방울 살짝 맺혔나 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문제는 일단은 이해가 문제죠. 이해가 첫째는 여기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침범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지. 아니지. 제가 복실이가 그래요? 문제지. 아 얘는 자기가 얘는 그래도 터질 달려들라고는 안 하잖아. 친하게 지내려고 가는 건데 지금 봐. 안 지금 돼. 봐. 으르렁거린다. 야, 이거야 원 개싸움이 사람 싸움 되겠습니다. 두 분도 진정하시고 흥분한 복실이도 이제 캄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놀랐을 곰이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곰이 어딨어? 곰아 일로 와. 아니 괜찮아. 일로 와. 헉, 어떡해. 일로 와. 없어. 이제 없어. 복실아 없어. 가자. 응. 일로 와. 가자. 그렇지. 가자. 일로 와.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무섭게 맹공격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언뜻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해가 뒷문에서 들어왔는데 아빠도 뭐라 하고 갑자기 이해가 뭐 하루가 짖고 같이 짖다 보니까 복실이가 물었어요. 그 물었지. 물어가지고 뒤에 넘어갔지. 놀래가지고 넘어갔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때 사고는 말도 아니에요. 난리가 난리. 전쟁 때 전쟁은 전쟁이 아니. 그날은 진짜 말도 못했어요. 보기만 하면 일단 지져요. 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거나 뭐 1층에 내려가거나 하면은 무조건 짚고 달려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와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왔던 복실이. 그런데 곰이와는 달랐습니다. 곰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경계하던 복실이는 급기야 눈만 마주쳤다 하면 달려들어 걱정이라는데요. 혹시 너무 1, 2층 따로 지내다 보니 서로 더 멀어진 건 아닌지 안전하게 줄을 매고 서로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조심스레 가져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곰이를 보자마자 맹렬히 짖는 복실이. 이에 질세라 곰이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해지기는커녕 서로 눈만 마주쳐도 난리니 이 둘을 어쩌면 좋을까요? 더구나 복실이와 곰 사이에 이젠 하루까지 흥분해서 난리 법석. 대형견 3마리가 이러니 집은 순식간에 개판이 되고 맙니다. 아니야. 하루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요 싸운다. 김하루, 너 일로 와. 안 돼. 덩치들이나 작아야 힘으로 제압이라도 하죠. 이거야 원 진을 쏙 빼놓습니다. 아유, 쟤네 쓸 데가 없어. 너는 얼른 가. 승질만 또 고갔지. 아이고. 얼른 봐요. 가자. 친해지려다 피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 곰이와 복실인 이대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고미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니까 뭐 제가 없거나 할 때는 낮에는 같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뭐 잘 때는 같이 데리고 와서 자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만 서로 보고 물거나 으르렁대지만 않았으면 해서 그게 제일 바라는 점이죠. 저도 그렇죠. 어차피 듣고 온 자식이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대형견과의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우는 복실이와 곰이. 거기에 하루까지. 순식간에 집은 대형견들의 전쟁터가 되고 마는데 과연 이들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준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거친 빗발도 설샘을 막을 순 없다. 대형견들의 전쟁을 종식시킬 유일한 희망. 설채현 전문가, 제발 평화를 되찾으세요. 계세요? 예.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복실이죠? 싫어? 내가 싫어? 복실이는 원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풀려 있어요, 원래는 풀려 있는데 네. 오늘 저 오느라 혹시라도 네, 혹시나 해서 묶어서 잠깐 봤는데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개조심. 네. 좀 많이 짖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래 지키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복실이. 설샘이 또 이런 애들 전문이죠. 표정이 아주 공격적인 아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금 사람한테는 우선 좀 저 사람 뭐지? 불안한데? 라고 해서 먼저 조금 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복실이는 먹을 거 좋아하는 약간 예민한 뚱뚱이? 복실아 좀 이따 보자. 복실이 접수 완료. 2층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애들이 근데 하나같이 다 이쁘게 생기긴 해. 아,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요? 또 데려와요. 또 데려올까 봐 겁이 나요. 또 데리고 온다고요? 예. 이거는 뭔가 들어오면- 사연이 있긴 있나 보네요? 예.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거, 제가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집안 구조를 봤는데 여기 동물 접수증이 딱 있길래 네. 이야, 동물 등록증이 딱!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요.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 밑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네, 새 아이 다 잘 하신 거죠? 예. 이거 이제 단축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사는 아이들, 예. 그리고 중성화 안 된 아이들은 진짜 꼭 그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 왜냐하면 가끔 집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럼 찾는 방법은 마이크로칩 있으면 사고만 안 당하면 거의 100% 찾아요. 그래서 저건 너무 잘하신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동물 등록은 꼭 하시는 걸 추천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동물 등록 모두 잊지 마세요. 오늘은 되게 이 대화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새 아이들이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루는 2층에 자고 복실이는 아래층에 있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낮에는 이제 풀어놓고 같이 놀고 네, 그래도 막 이렇게 마당까지 가서 놀고 이러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요번 추석에 난데없이 친구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강아지를 듣고 온 거예요. 밤에. 그 친구가 이 친구. 곰이었나요? 예. 이 친구. 그 친구가 이 친구였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냥 무릎이 닳도록 아빠한테 빌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 내가 어머님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 안 들을까 이제 이 애가 강아지 둘 데리고 아빠가 나가라니까 밤중에 어디 가겠습니까? 아, 전 나가라면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아빠한테 이거 뭐지? 아,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집은 아니니까. 나 오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설쌤, 힘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예. 따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쵸? 예. 하나도 안 저는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강아지 키울 때 가족의 합의예요. 그렇죠. 예, 가족의 합의가 진짜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합의가 안 됐을 때 가족끼리 싸우고 개들은 쫓겨나고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은 따님이 잘못은 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강아지를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새로운 가족보다 그래도 우선은 원래 있던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복실이랑은 계속 싸우고 있고 하루도 생각한 것보다 제가 워낙 밝은 아이라서 그렇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저는 바라는 게 딸한테 더 이상한 애들 늘리지 마. 아 설마 그럴 생각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늘리고 싶어지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 근데 이제는 우리 절대 안 돼요. 많이 갖다 놓는다 해서 다 좋은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폭력이라니까요. 폭력이라니까요. 여기서 결정 짓고 가야 돼요. 진짜 지고 가야 돼요. 더 이상의 아이는 더 이상의 강아지는 없다. 네. 더 이상 강아지는 네, 없습니다. 뭐야 그러면 고양이 데리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와 오늘 2시간 촬영한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머님 그걸 들어줍시다.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얘네 때문에. 아, 무릎 안 꿇었어. 꿇었어. 아빠한테 물어봐. 물어볼 거야. 아빠한테 저녁에 지고. 네, 이따가 아빠한테 말할 진짜 거야. 아빠 진짜 나가지고. 나 살려줘. 곰이만 보면 으르렁대는 복실이. 철천지 원수가 이럴까 싶을 정도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과연 복실이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첫 방문 때 복실이는 제작진을 보자 심하게 짖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모니터 영상에서 나는 복실이 소리에 깜짝 놀라는 곰이. 아니야. 고밀로? 아니, 곰 괜찮아. 고마. 좀 복실이 짖는 소리에 예민해요. 이렇게 하루가 짖을 때는 그래도 막 많이 신경 안 쓰는데. 복실한테 물려있고 시급했거든. 첫날에. 그렇죠. 뭐 우선 싸운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복실이가 가장 먼저 손님이 오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복실이가 짖으면 누군가 오고 예. 복실이가 짖으면 누군가 오고 하면 그게 초인종처럼 되는 거예요. 예. 하루는 그냥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 같아. 예. 근데 이게 집이 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걱정했거든요. 예. 대형견 세 아이 네. 그리고 그래도 한 집. 그래서 공간이 좀 좁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 우선 오히려 집이 조금 미로처럼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놀이동산처럼 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견 3마리가 살기에 충분하다니 다행입니다. 설쌤, 이제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대형견들의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친해질 시간이 짧긴 했지만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는 복실이와 곰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서로 친해지게끔 만남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지금 복실이와 곰이 사이에서는 곰이가 되게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너한테 공격할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몸 돌리고 당연히 보이고 앞에 있는 거 아는데도 일부러 신경 안 쓰는 척 하잖아요. 복실이가 짖어도 한동안 짖지 않고 보호자만 바라보던 곰이. 그런데 오히려 무섭다는 표현도 하고 하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쟤도 나한테 못 오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 뒤에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짖기 시작하는 거죠.
1, 2층에서 따로 생활하는 복실이와 고미. 그런데 어쩌다가 고미가 1층으로 내려오면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복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고미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붓는 복실이. 1층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고. 놓쳤네. 지금 처음에는 조금 고미도 하지 마! 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복실이가 그런 거에 굴하는 애가 아니에요. 예. 지금 목 물려고 하죠. 복실이는 약간의 사냥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족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복실이 표정 봐. 나 처음 봤네. 진짜 막 이렇게 불안한 눈빛이 하나 없어요. 딱 되게 결연한 표정으로 내가 쟤를 잡아야 된다. 도망치는 고미를 끝내 쫓아가 물었던 복실이. 고미를 사냥감으로 보고 사냥하듯 공격했다니 더욱 아찔합니다. 야! 너 안 돼. 그래도 보호자가 말리자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보호자분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멈추네요. 고미가 등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작은 강아지였으면 많이 다쳤겠어요. 많이. 문제는 일단은 이해가 문제죠. 이해가 첫째는 여기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침범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지. 아니지. 제가 복실이가 문제지. 아 얘는 얘는 그래도 달려들라고는 안 하잖아. 친하게 지내려고 가는 건데 지금 봐. 안 지금 돼. 봐. 으르렁거린다. 복실이냐 고미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봐선 둘 다 문제 아닌데. 걔들은 원래 저래요. 둘 다 문제 아니에요. 걔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따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문제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토종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내 영역과 집을 지키는 일을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과 내 영역을 지켜야 하고 그 상황에서 다 큰 고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뭔가 침입자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실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실이와 고미 사이에서 하루의 행동이 좀 이상했는데요. 복실이와 같이 고미를 공격하다가도 고미 편에서 복실이에게 짖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하루는 따라서 또 그러네. 이게 그냥 쟤는 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약간 항상 행복하고 에너지 많은 바보 같은 아이라는 게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은 모르지만 그냥 불안한 상황은 맞고 복실이와 고미의 흥분이 하루한테도 계속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였군요. 다행인 건 제가 복실이를 좀 만나봤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눈에 있고 냄새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고미도 어느 정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또 있나요? 우리 따님이 얘네들이 이쁘다고 그냥 이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리더가 돼야 돼요, 보호자로서. 너네들이 이럴 때 나의 이쁨을 받을 수 있고 너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새 아이의 주 보호자로서. 우리 따님 앞으로는 잘 하실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모녀 전쟁. 지가 강아지를 가졌으면 지가 청소를 하고 그래야지. 못 살아 내가. 아이고. 너도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말도 안 돼. 진짜. 개를 가져왔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겨. 뽑아냈는데 이마지 나와. 개털. 아, 개가 많으니까 그래서 개가 3마리인데 안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게 개털 때문에 아파. 나 안 아파. 나 왜 아파? 어떤 데는 위가 아프다고 막 아프대요. 감기도 잘 걸리고 기관지에 들어가잖아요. 미용사들이 섞여요. 그러게요. 설쌤, 개털이 사람 건강에 안 좋나요? 어르신분들께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 개털 때문에 아프다. 개털이 막
막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막 이렇게 공을 만들어가지고 꽉 차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쌤 한마디에 웃고 우는 모녀. 그러나 여기를 옷을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한 번을 이게 날리면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다 다녀요. 찬 안 보이는 털이 어딨어, 엄마. 콧구멍에 막 간질간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그- 털이 날리니까 콧구멍에 간질간질하면 여기 근데 얘네 털은 웬만하면 잘 안 날려요. 그래서 개털이 입 안에서 어쩌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식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기도 쪽으로, 숨 쉬는 쪽으로 넘어가서 막 거기 쌓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식도로 넘어가는 건 웬만하면 다 우리 위산이 녹여요. 어머님 이제 개털 걱정은 그만.